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대리 만나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전과 사뭇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시장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12시 정도까지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한 600억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이 1,600억에서 1,700억 정도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면서 그리고 지수도 그 당시부터 이제 좀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유동성 상당히 좋고요. 12시에 외국인 현물도 순매수를 했지만 선물 순매수가 훨씬 커졌습니다. 12시 시작할 때쯤 한 1,000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7,000억 넘어갔으니까 외국인의 선물로 인해서 이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수급은 지속적으로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이 정도 수급이라면 이제는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을 정도까지 좋지 않나라는 이렇게 판단이 들 정도로 금일 수급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 무난하게 잘 넘기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떨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나눠서 대응 전략 좀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가 후반 탄력 상당히 좋고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들어서 연일 바닥권에서 좀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GS건설, 만도 이렇게 좀 꼽아봤는데요. 현재 좀 눈에 띄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3%나 오릅니다. 수급도 개선이 되고 있던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전자의 상승 상당히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박스권 돌파 계속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3%나 올라주면서 이 거래소 15포인트나 오르는데 상당히 크게 힘을 보태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21선 정도에 걸쳐 있는데 여기를 지금 살짝 위로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1,700억 정도 매수하는데 그중에 약 500억 정도가 삼성전자로 추정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거래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도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도 잘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특별히 오늘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 자체를 외국인 전체적으로 금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뭔가 장 초반엔 지치는 듯 싶었는데 상승 전환하다가 현재는 좀 무난한 1%대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금일 이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었겠죠.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철강입니다. 이 포스코를 비롯한 이 철강 섹터를 300억 이상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기관의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투신 쪽에서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금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지만 이틀 정도 음봉을 기록을 하고 금일 양봉을 내면서 차트도 다시 살리고 있는 모양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리고 중국 시장이 사실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포스코는 이 자리에서 추세적인 조정이 나오기에는 연기금과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원자재 가격이 단기에 좀 빠르게 상승을 해서 부담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포스코 앞으로도 쭉 거래소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좋은 흐름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상당히 갑론을박이 뜨거운 종목이죠. 또 한편으로는 오뚜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앞서서 부진한 실적 나왔을 때 급락한 부분을 이 거래 만에 모두 다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4% 육박하는 상승 나오는데요. 대응 전략 주실까요? 네, 대우조선해양 사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그날 산업은행에서 매각방침 내세우면서 급락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고요. 그리고 전일과 금일 상승을 하는데 이제는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금년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증권사의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대우조선해양 가격적인 메리트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적자가 났었고 우리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증권사들의 전망과 실적이 나왔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좀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전처럼 이렇게 차트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도 좀 조정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쪽 CJ ENM이라든지 대상 이쪽도 좀 조정세. 바이오주 중에서는 메디톡스도 현재 한 3% 정도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요. 먼저 증권주 메리츠 종금증권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상승주세를 보여주다가 꺾이나 싶다가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또 계단식으로 움직임 나옵니다.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 증권주들 실적이 나온 건 비교적 잘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증시가 박스권에서 조금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브로커리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일 조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메리츠 종금증권의 악재다라기보다는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악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증권주가 실적에 대한 그런 개선 상승이 룸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나오기보다는 박스권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 자체가 박스권 돌파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미약품 궁금한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흐름 좋았는데 현재 한미약품 분봉 차트 보니까 계속해서 좀 저점이 낮아집니다. 현재는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도 좀 내려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이 중소형주들이 코스닥 지수 상승하면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거래소 종목이긴 하지만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과 조금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 한미약품, 메디톡스 그 외에도 다른 제약바이오주들 줄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에 의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는 거래소의 대형주들 위주, 전통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잘 갔었던 개별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주들 사실 단기적으로 뭐 연구에 실패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이 실패를 했다든지 이런 악재들은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J ENM도 어찌 보면 좀 내수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비슷한 의견이세요? 사실 CJ ENM은 조금은 다른 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 쪽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한번 2월 달에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부터 다시 추세를 조금씩 돌리면서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물론 금일 하락은 한미약품과 비슷한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추세적으로는 이 미디어 쪽에 있어서는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고 수급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기관들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적인 조정이다라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감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지 마감 전 전략 주실까요? 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뭐 수급은 비교적 좋으나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 상단 1960 정도가 PBR, PER 11배 정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유동성이 이 정도로 풍부하게 들어온다면 외국인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전통 대형주들 상당히 좀 단기간이지만 뭐 유동성 장세가 끝날 때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유동성을 이제는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제일 처음에는 유가, 그 다음에 환율을 봤다면 이제는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이 매수세 보시면서 거래소 중심의 전통 대형주들 투자가 충분히 유효한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